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. 묻혀있던 비밀들, 들리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, 그리고 수세기 전에 잊혀진 이야기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. 당신은 이제 그 깊은 공포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.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떠도는 염원들과 그들의 속삭임이 당신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 것입니다. 준비하세요. 한 번 발을 들이면 되돌아갈 길은 없습니다. 순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아이들의 얼굴은 말 그대로 청백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. 그들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. 다리에는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고 땀은 온몸을 타고 흐르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. 그 순간 한 아이가 갑자기 제 다리에서 손을 떼더니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쥐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.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아이의 얼굴은 더 뚜렷해졌고 그럴수록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. 순간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눈조차 감을 수 없었습니다. 아이가 제 얼굴 앞까지 다가왔을 때 그 차가운 손이 제 뺨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럽게 그 아이들은 사라졌습니다. 침상에서 덜떡 일어나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. 주변은 그저 고요할 뿐이었고 다른 병사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. 도대체 내가 뭘 본 겁니다.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후로도 매일 밤 그 아이들은 제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. 그들은 매번 똑같은 자세로 저를 지켜보며 다리 쪽에서 저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. 며칠이 지나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용기를 내서 선임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. 처음에는 미친놈 소리를 들을 각오를 했지만 의외로 선임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.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떼며 너만 본 게 아니다. 이 부대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하더라. 특히 너처럼 부석자리로 대접받은 사람들한테서 말이야.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후로도 아이들의 존재는 종종 느껴졌지만 그들의 시선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사라졌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의 기억은 저를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의 천백한 얼굴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집니다. 시간이 지나고 군 생활을 마쳤지만 그 부대에서 겪은 일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. 그 아이들은 누구였으며 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걸까요? 옮겨졌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심장은 더 미친 듯이 뛰었고 가슴 속에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.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구나. 여태껏 겪었던 일이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. 그 후로도 그 자리는 소대원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자리로 소문이 났습니다. 새로운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배정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도는 건 일산 다단사였고 자리에 대한 괴담은 전설처럼 이어졌습니다. 고참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나 그 자리를 취하고 싶어 했던 것이 분명했죠. 그날 이후로 저는 최대한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었고 불가피하게 그 역을 지나칠 때마다 등에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의 남은 군 생활 동안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간혹 취침중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여전했습니다. 결국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도 그때의 경험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버렸습니다.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면 여전히 소름이 돋고 그 차가운 손길이 다시금 내 몸을 붙잡을까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죠. 왜 그곳에 아이들이 나타났던 걸까? 그들은 누구였을까? 그리고 왜 내 발을 그렇게 붙잡았던 걸까? 아직도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지만
하나 확실한 건 그곳은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하게 되겠지 하고 마음을 놓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. 후인병이 들어오고 나서도 그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 딴 제가 이제는 안전하다고 느끼며 잠에 들었을 때였습니다. 갑자기 숙소가 뒤숭숭해지다니 후인병이 소리를 지르며 침상에서 뛰쳐나왔습니다. 다들 그 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후인병은 얼굴이 참득해진 채로 뭔가에 겁을 먹은 모습이었죠. 그 자리에서 후인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이 다리 끝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어린아이들, 제가 봤던 그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죠. 다른 소대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아무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. 그날 이후로 후인병 역시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마다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. 마치 그 자리다 무언가의 저주라도 걸린 듯 아이들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와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. 결국 소대장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지자 간부들은 그 자리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. 괜한 소문이 커지면 부대의 명예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. 하지만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그 자리가 두려움의 상징으로 남았고 누군가 그 자리에 배정되면 모두가 조용히 그 사람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. 제 군 생활은 그 후로도 이어졌지만 그 자리에서의 경험은 절대 잊히지 않았습니다. 그 어린아이들의 노란 눈빛,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손길은 마치 제 몸에 남겨진 상처처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. 이제는 군 생활을 끝낸 지 오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.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 방치되었던 구석구석을 다 정리하고 문제의 그 자리를 포함한 생활관 전체를 새로 단장하는 작업에 들어갔죠. 간부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미심쩍은 일들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. 청소가 끝난 후에는 군정병이 와서 그 자리에 지도까지 했습니다. 군대에서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드문데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 그렇게까지 한 거죠. 군정병이 지도를 마치고 그 자리를 둘러본 후 조용히 간부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. 다만 분위기상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. 그 후로 그 자리에 배정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다들 그 자리를 취해 자거나 아예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. 소대에서는 이 이야기가 비밀 위에 커져나갔고 간부들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모두가 조용히 그 자리를 취하고 그 자리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흘러 후인병도 안정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전히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그 눈빛, 그 무슨 소리, 그리고 그 기이한 존재들은 분명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겠지만 그때의 전원은 마치 악몽처럼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. 부대를 떠난 후에도 그 자리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생각났습니다. 지금은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지만 그때의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. 한밤중에 내 다리를 붙잡고 있던 그 아이들의 손길은 여전히 내 꿈속에서 나타나곤 하니까요. 모두가 구덩이를 둘러싸고 침묵에 빠졌습니다. 그 작은 손뼈가 살아내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죠.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뼈를 쥐고 있던 선임마저 그 손에서 힘이 빠져 뼈 조각들이 흙 속으로 흩어졌습니다. 고참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. 이거 매들 것 같지 않냐?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. 우리 다 며칠 밤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아이들이 떠오르며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그냥 기괴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.
그 자리에서 더 이상 땅을 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. 간부들에게 보고한 후 군 내부에서 조사팀이 파견되었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임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.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구석 자리는 다시 시멘트로 덮여 더 이상 누구도 그곳에서 잠을 자지 않게 되었죠.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. 특히 한단중의 막사를 지나갈 때면 그 작은 성떼가 흙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. 정말 소름 돋는 정황이었며 분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. 그때의 권토와 긴장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.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무력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지역이 흐려져도 여전히 그때의 감정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느껴져요. 아이들의 선교와 그것과 연결된 괴이한 현상들, 그리고 스님들이 와서 3일 동안 불경을 읊조리며 진정시키려 한 부분은 정말 강렬한 인상을 남기네요. 이야기 끝부분에서 지금에 와서는 긴가민가 하다는 감정도 무척 공감이 갑니다.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흐릿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공포와 혼란스러움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죠.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며볼 생각이신가요? 어둠이 걷히고 이야기가 끝났지만 그 속삭이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. 혹시 지금도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요?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댓글로 당신만의 소름 끼치는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. 여러분의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어둠에 또 다른 공포를 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계속해서 저희 채널과 함께하세요.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시.